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면 박 대표입니다. 요즘 중개업 하시기 어떠신가요? 예전에 전세를 구해드린 손님께 연락이 와서 오늘 다른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다른 지역 역시 요즘 너무 조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 분양권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피로 거래가 많이 됩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마이너스 피가 나와도 선뜻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지역에서 분양권 마피 사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분양권 매매 시 마피 사기 사례 중에 매수하겠다고 나타나서 웃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은행 대출 서류 등을 조작해서 최종적으로 명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분양권을 사겠다고 하고 매도자를 위하는 척 배려하면서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피 6천만 원으로 나온 매물인데 마피 5천만 원에 사겠다고 인신 쓰듯이 매도인을 안심시키고 매수자가 급한 상황이 있어서 돈 일부를 먼저 줄 수 없냐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잔금 준비가 어려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매수자를 놓칠까 싶어 돈을 먼저 건네고 나면 매수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분양권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 분양권 매매를 할 경우 중개사 입장에서도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막상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도자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개사고 없이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분양권 매매 계약서 기본 양식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제가 실제로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계약서를 보시면 1번 분양권의 표지 보이실 거예요. 소재지는 공급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동호수까지. 그리고 타입도 공급계약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세요. 분양 면적은 계약 면적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옵션에는 10% 납입하셨으면 10%, 50% 납입하셨으면 5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전용 면적도 전용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적어주시면 되세요. 대지권은 대지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 면적을 그대로 기입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 분양 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 내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양 금액에는 공급 가액과 확장비 그리고 기타 옵션을 모두 포함한 토탈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납부한 금액은 지금까지 현재 납부한 금액 계약금 10%에다가 중도금이 몇 회차까지 납부되었는지 기재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옵션비까지 다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3번 총 매매 금액은 분양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총 매매 금액이 됩니다. 일반 매매 계약서와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요. 4번 계약 내용 보시면 정산지불금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정산지불금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반 매매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정산지불금은 지금까지 매도인이 낸 금액과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10% 더하기 옵션 납입금액 50% 더하기 중도금 대출 60% 더하기 프리미엄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프리미엄이 플러스 P일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P일 때도 있어요.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P일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분양권 매매 계약서 쓸 때 이 엑셀 양식을 사용하는데요. 처음 분양권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엑셀 시트를 출력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면 매도인과 매수인분이 좀 더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엑셀 시트 보시면 지금까지 이 분양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위에 적어놨어요. 분양 금액은 현재 계약금 10%가 지급이 되었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표시해드렸고요. 옵션 비용은 현재 50%로 납부했는데 이 기준이 2023년 9월 11일 기준이다 이렇게 표시해드렸고 나머지 50%는 잔금 시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현재 중도금 대출 실행이 6회차까지 되었고 나머지 잔금 30%를 내셔야 된다고 해드렸어요. 보시면 분양 금액이 공급가액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가전 옵션, 플러스 옵션, 중도금 대출된 금액을 적어 드렸고요. 현재 납부한 금액은 공급가액 10%인 계약금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50%, 가전 옵션 50%, 플러스 옵션 50%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돼서 이 총 금액이 지금 2억 3,789만 5천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무피일 경우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정산 지불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이 정산 지불금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일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비용은 빼고 정산 지불금을 책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시 매수자한테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옆에 적어놨는데요. 계약금 10% 내신 거 하고 옵션 비용 50% 내신 금액에 프리미엄 포함한 금액이 계약 시 필요한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중개사고 없이 분양권 매매 계약 작성 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특약사항인데요. 지금 특약사항 보시면 제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1번 보시면 본 계약은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매매 계약이다라는 걸 표시해 드렸고요. 공급 계약서와 옵션 계약서의 원본은 부동산에서 보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꼭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같이 확인해 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매매 비용에는 분양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등 프리미엄이 포함된 금액이다 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밑에 쭉 풀어서 써드렸어요. 계약금은 보통 계약일날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들면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입금하게 됩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일을 보기 때문에 특이하게 계약금 중 일부는 계약 시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서 쓰는 날 입금한다 이렇게 적어드리면 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잔금일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승계와 분양권 이전하기로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분양 계약 금액 10%와 나머지 옵션 비용 등은 이미 건설사에 납부한 상태임을 표시해 드리고요. 나머지 비용은 이제 매수인이 승계받아서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이제 매수인 분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문구를 하나 넣어주면 서로 양해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대출 승계 불가 시 다른 사람으로 계약자 변경하는 등 명의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혹시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안 됐을 때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데 조금 거부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거 부분 적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취득세와 각종 인지세 등은 최종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요 부분 중에서 인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서로 상호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인지세는 매도인분도 분양받을 당시에 수입인지라고 해서 10억 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인지세 비용 15만 원을 부담하셨고요. 또 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받으실 때 또 인지세가 필요한데요. 그때는 은행과 매도인이 반반 부담을 해요. 여기서 협의할 부분은 바로 수입인지라고 하는 15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매도인이 부담할지 매수인이 부담할지 아니 반반할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매수 우위 시장에서는 대부분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물론 매수인도 분양권 전매를 하면 수입인지를 또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받은 수입인지 한 건과 본인이 발급받은 수입인지 한 건
총 2건을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취득할 때 법무사에게 드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개사고 없이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고객의 행복을 중개하는 박 대표였습니다.